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솔루션 김태영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의 셋업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강의가 누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강의냐, 이게 가장 궁금하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물론 선생님 개념 강의를 다 이미 들은 사람들은 굳이 이 강의를 또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대 들으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 또 들어도 돼요. 자, 개념 강의를 완강하고 나서 엔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엔제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빠르게 복습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복습의 용도로 활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는 나는 작년에 개념은 이미 다 했고 기출문제도 다 풀었어. 그래서 난 개념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든가 나는 지금 재수생이라 이미 어느 정도 등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는 조금 더 컨텐츠만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의 말고 뒤에 있는 엔제나 모의고사를 먼저 듣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선 우리 의사소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엔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쓰는 단어라든가 문제풀이에 대해 처음부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미 개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중복된 설명을 너무 많이 들어야 되고 한 문제를 풀 때 또 너무 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우리 알파벳 알고 그다음 영어 단어 알아야 영어 문장 읽을 수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n 곱하기 1, 2n 곱하기 2라고 쓰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대립 유전자 대신 왜 숫자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전시, 경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선생님과 컨텐츠를 풀 때 뭔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지만 작년에 내가 똑같은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아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의도하는 뭐라고 할까 의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데 막 스스로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선생님의 스킬. 그래, 스킬 특강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난 솔직히 스킬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스킬보다는 표기법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선생님의 스킬은 전자제품 설명서 같은 그런 풀이법이 아니에요. 우리 전자제품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설명서 보면 쓸 수는 있잖아. 그런데 내가 세탁기 설명서를 보고선 전자레인지를 쓰지는 않거든. 무슨 뜻이냐? 스킬 중에서 되게 특수한 형태의 문제만 뭔가 풀 수 있다. 내가 저 문제는 이해를 잘 못했어. 그런데 난 저 풀이법으로 풀 수는 있던데 이런 식의 풀이법은 사실 별로 효용성이 떨어져요. 아니, 그 문제가 그대로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수능은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물론 뭔가 변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 이건 아니겠지만 아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스킬을 너무 되게 제한된 형태 안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스킬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로 조금 변형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풀이를 하지 못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 선생님이 얘기하는 스킬이란 그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내가 다인자가 뭔지 설명할 수밖에 없어. 내 스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표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n 곱하기 1, 2n 곱하기 2 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지 선생님이 핵상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고 세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대립 유전자를 왜 숫자로 표시하게 되었는지, 염색체를 숫자로 표시할 때랑 대립 유전자를 숫자로 표시할 때는 어떤 게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선생님이 내 표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해를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5강의, 되게 짧은 강의지만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런데 또 Q&A에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풀이법의 몇 프로 정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가요? 물론 선생님이 모든 파트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표기법을 적용시켜 주기에는 되게 짧은 강의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는 단계라 그랬지.
문제인지, 앞으로 이 표기법을 얼마나 다양한 문제에 어떻게 표기할지는 선생님이 차차 엔제나 모의고사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준비를 위한 그런 강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5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준킬러라고 생각을 하는 DNA 상대량 대립유전자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기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이 넘버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있잖아. 나중에 가계도 문제인데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어? 대립유전자가 기니디리로 가려져 있어. 얜 돌연변이 다인자 문제인데 대립유전자가 기니디리로 가려져 있어. 그런 문제 또는 핵형 분석 문제야. 뭔가 되게 다양한 문제에 이 넘버링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깨우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시간 듣는다고 그게 다 적용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생명 어려울 것도 없겠지.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이 기술이, 이 표기법이 나중에 보면 가계도나 돌연변이조차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다인자. 다인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인자 독립이나 이런 파트까지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주로 다인자 연관 상황에서 어떻게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지, 표현형의 최대가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중 여러분들한테 다인자 유전이 뭔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아무래도 다인자가 싫은 이유는 내가 다인자 유전이 뭔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외우려고 한다든가, 외워서 풀려고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 그치? 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이해하고 나면 이젠 다인자가 재밌어질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연관가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다. 여러분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 선생님, 노베도 들을 수 있나요? 뭐 들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노베보단 그래도 셋업 특강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풀이법을 좀 개선하고 싶을 때, 선생님 엔제를 듣고 싶을 때 그때 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관가계도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서 가계도의 기본부터 설명할 수는 없어, 얘들아. 우열을 어떻게 찾는지, 반성유전이 뭔지, 반성인 거 알 때 우열 어떻게 찾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특별히 연관 상황에서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전환시켜야 경우의 수 없이 연관가계도를 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1강, 2강 같은 경우는 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4강 같은 경우는 가계도 기본을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듣고 나서 선생님 전 가계도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가계도는 기본 문제를 좀 푼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들으면 조금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유전이잖아. 유전 말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유형이 바로 전도속도 문제죠. 그래서 전도속도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뭐 뉴런 그림에 뭘 표기하는지, 그래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얘기하는 전시, 경시, 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5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 엔제를 들으면 바로바로 내가 왜 이런 풀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선생님 근수축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수축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 그냥 엔제나 모의고사 풀면서도 선생님이 충분히 내 풀이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빼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셋업 특강 진짜 짧은 강의거든, 그치? 5개밖에 안 되고 솔직히 러닝타임 자체도 60분 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다 60분 이하의 짧은 강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수험 기간 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이 강의를 듣고 다인자에 조금 재미를 느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한 강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소망이 더 있다면, 좀 큰 희망일 수도 있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만남이 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갖고 안 되겠는데, 이것보단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준다면 앞으로 우리 엔제나 모의고사에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수능 1등급이라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 소개를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그럼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